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슈팅스타 황금별을 잡아라 진행의 고은별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이었습니다. 다들 매매는 좀 어떠셨나요? 앞으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파랗게 물들어진 계좌를 저희가 황금빛 물결로 짙게 물들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시청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장 정리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요, 미국의 8월 고용지표 부진과 함께 목요일 다가오는 내만여의 날을 앞두고 짙은 관망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200포인트에서 기술적 저항에 부딪히면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0.07%가량 상승한 3,203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0.08%가량 하락한 1,052.96포인트의 장을 마쳤는데요. 수급 상황을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면 양시장이 조금 다른 행보가 펼쳐졌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이 혼자 900억 원 넘게 순매도세를 보였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쌍끌이 매수를 포지션을 취하면서 지수가 강한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외국인은 623억 원 그리고 기관은 457억 원가량 담아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반대로 개인이 나홀로 순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2천억 원 넘게 강하게 매수한 개인, 그 물량은 외국인이 출회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1,158억 원가량 덜어냈고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720억 원가량 순매도 행렬을 펼쳤습니다. 네, 오늘 장 이렇게 간단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슈팅스탁 첫 번째 시간, 오늘 어떠한 특별한 전문가님이 함께 하실까요? 이슈가 있는 종목 분석부터 계좌를 밝게 빛내켜줄 황금별 종목까지 오늘 방송 중에 계속해서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첫 번째 아주 특별한 시간을 함께 하실 전문가, 암행어사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처음 만나뵙게 됐는데 실물이 더 잘생기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방송하는 거 많이 뵀는데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이 슈팅스탁은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첫 각오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암행어사입니다. 이렇게 저번 방송 주식 키워드에서 이제 마무리하고 이렇게 슈팅 스탁으로 인사드릴 수 있게 돼가지고 상당히 좀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식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과 그리고 종목 상담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이 되어 있던 방송이었다면 이번 슈팅 스탁 같은 경우에는 종목에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우리 시청자님들 계좌를 그냥 수익으로 슈팅시켜야 될 그런 방송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저는 이제 하반기 마무리할 때 상당히 좀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어가지고 조금 더 애정이 가는 그런 방송이 아닌가라고 생각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저녁 방송, 특히 10시 방송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시간에 가장 중요한 종목으로 내일 계좌를 이제 슈팅해 드릴 테니까 꼭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좋은 정보 그리고 좋은 종목 좀 가져가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애정이 정말 많이 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종목에 대한 분석도 더 철저하게 해주시리라고 믿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만 만나 뵙는다면 너무나도 짧고 아쉽겠죠. 암행어사 전문가님을 별도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포털 사이트 창에 슈팅스탁 단 4글자를 딱 쳐주시면요. 저희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딱 클릭을 하시면 저희 방송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래로 쭉 내려오시면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사진이 보이십니다. 그 전문가님 사진이 뜨는데 지금은 투명 색깔로 되어 있는데 이 방송 예정이 지금 깜빡깜빡거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11시 그 깜빡깜빡거리는 방송 예정창을 클릭을 하시면 방송 끝나고 나서 11시부터 무료 공개 방송에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1시간 진행을 하다 보면 와, 이 시간 너무 빠르다, 너무 짧다라는 시간이 이렇게 느껴지실 텐데 암행어사 전문가님과 또 별도로 만나면서 다양한 정보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테니까요. 그 시간도 좀 알차게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코너 별별 이슈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고용지표 쇼크, 테이퍼링 12월 시장 전망 유효, 이데일리 기사 함께 확인해 보시죠. 미국 8월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비농업 신규 고용은 23만 5천 명이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50만 명가량 밑돌았는데요. 최악의 팬데믹이 창궐했던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이 이로 인해서 이달 말 FOMC에서 조기 테이퍼링 선언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진단을 했는데 과연 국내 증시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요? 잠시 후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준표, 이낙연 제치고 차기 주자 지지율 3위, 조선비즈 기사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국민의 홍준표 의원이 13.6%를 기록하면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양강 구조는 그대로 이어질 예정인데요.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답변인 49.8%,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답변은 42.7%로 집계됐습니다. 대선이 임박하고 있는 이 시점, 과연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잠시 후 확인해 보시죠. 마지막 별별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LG, SK그룹, 애플카 협력설 모락모락 성사될까? TV조선 기사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4년 출시를 목표로 자율주행 전기차를 개발 중인 애플. 한 외신은 애플이 애플카 논의를 위해 지난달 LG전자와 SK그룹을 접촉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로 인해 지난주 금요일 관련주들이 들썩이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LG이노텍은 자율주행의 핵심인 카메라 모듈을 제작하고 있는데 애플과 TF를 만들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급등락을 보였고요. 애플카 이슈의 재등장으로 인해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은 뭐가 있는지 잠시 후 전문가님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별 이슈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슈가 정말 많았는데 고용지표, 미국발 고용지표가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고용 쇼크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네. 정말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우리 시장에 좀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많은 분들이 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됐는데 사실 고용이라는 것 자체가 경기 부분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용이 어느 정도 예상치를 하회한다는 것은 일단 경기 둔화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 다시금 생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경기는 후퇴하지만 유동성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좀 유동성이라는 부분에 저번 주와 저저번 주에 좀 집중을 했는데 일단 잭슨홀 미팅 전에 우리가 이 파월 의장의 이 조기 테이퍼링 이런 부분에 좀 우리가 시각을 곤두세우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조기 테이퍼링은 어느 정도 물 건너 갔고요. 거기다가 이번에 고용 쇼크까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유동성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완벽하게 불확실성 부분에 있어서는 해소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이 시장을 좀 단기적으로 상승을 시킬 좀 좋은 트리가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저는 주목을 해서 보고 있는 것이 달러의 흐름을 좀 눈여보고 있는데 달러 자체가 지금 계속 약달러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원화가 강세 국면으로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에 우리나라의 외국인들 수급이 다시금 유입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유동성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술주와 그리고 성장주 이런 분야의 종목들이 반등을 한다 이렇게 좀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그런 종목들이 또 꿈틀꿈틀 좀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일단 지금 이런 유동성 불확실성이 해소된 그런 상황에서는 기술주 이런 부분들 좀 눈여겨보셔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저번 주, 저저번 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던 것이 증시는 아직까지 안심 단계는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지금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계속 박스권 흐름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첫 번째 이슈가 우리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목요일 내마녀의 날이 있습니다.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아마 변동성이 어느 정도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추석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거의 뭐 일주일이 날아가 버리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항상 연휴 전에는 투심이 생각보다 평소보다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휴에 대한 그런 리스크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신용 잔고 부분에 있어서 계속 신용 잔고가 크게 하락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정도 불확실성이 시장을 계속 박스권으로 끌고 갈 그런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벌써부터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간의 이 수급 괴리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좀 주목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면 과연 이런 장세에서는 어떻게 종목들을 공략하셔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이 딱 눈여겨보셨겠지만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 간에 이 괴리가 좀 발생을 했어요.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수급이 생각보다 시장에 그렇게 크게 유입이 되는 부분이 없다. 이 부분 파악을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수급이 몰리는 종목은 소수의 종목들로 몰린단 말이죠. 오늘 보시면 이제 정치 테마주 쪽으로 크게 몰리는 모습, 그 다음에 뭐 애플과 관련된 이슈, 뭐 이런 부분들, 글로벌 이벤트와 정치 테마주, 요 두 개 쪽으로 계속 수급이 몰리는 흐름, 우리 시청자분들은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종목들이 일제히 2%, 3% 그렇게 상승하는 시장이 아니라요. 10개 이내 또는 20개 이내 종목들이 20%, 30% 크게 가면 50%, 60%도 가는 그런 장세란 말이죠. 그러니까 빠르고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세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의 종목들을 보시기보다는 중소형주 위주의 그런 변동성이 큰 종목들을 노리셔도 제가 봤을 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변동성이 큰 종목들을 매수하면 손실의 우려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들 하시겠지만 손실은 마이너스 10%에서 15% 정도 좀 이제 가져가셔야 되겠고, 만약에 상승한다면 100%, 200% 상승할 종목은 당연히 마이너스를 감내하더라도 100%, 200% 나오는 종목들을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매매가 가능한 시장이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제가 많이 준비를 했고요. 과거에도 제가 계속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어떤 종목인지 확인하시고요. 항상 시장에 대한 그런 전략을 잘 짜셔야 우리 시청자분들도 좋은 수익 낼 수 있을 것이다. 강조 또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종목별 장세가 계속될 것이다 라면서 종목에 대한 선별이 무엇보다 중요한 장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슈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대권주자 이슈인데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혹시 네. 그 무야홍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네, 요즘 좀 최신 유행어로 무조건 그렇죠. 야권 네. 후보는 홍준표다라는 네네. 신조어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기사를 보고 네. 젊은 층의 선호도가 홍준표 의원에서 그러니까요. 점점 더 높아지고 네.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대선이 네.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내년 네. 3월 네. 이제 찾아오는데 오늘도 뭐 이재명과 홍준표 관련주들이 좀 들썩였단 말이죠. 네네. 앞으로 대선이 좀 임박을 하면서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는 게 좀 좋을까요? 네, 그 부분 제가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5년에 한 번씩 오는 정말 좋은 이벤트잖아요. 맞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마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그런 이제 이벤트인데, 근데 여기서 항상 이 대선 테마주는 좀 이제 위험하다, 대선 테마주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우리 시청자분들은 대선에 대한 이 경험이 없을 뿐더러 그리고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대선 테마주란 것은, 정치 테마주란 것은 딱 두 가지만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인맥주. 정치 테마주로서 인맥주, 그 예를 들어가지고 뭐 홍준표 관련주 중에서 뭐 누구누구와 뭐 동창이네, 또는 뭐 누구누구와 뭐 친하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뜬금없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이 바로 인맥주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책주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종목들을 잡으시려면 정책주를 잡으셔야 된다, 이렇게 저는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2주 전인가 2주 전에 정책주로 추천드려가지고 큰 수익을 한번 드렸죠. 그래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은 정책주에 좀 눈여겨보셔야 되겠다라고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왜 지금 정책주를 눈여겨보셔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2022년 3월 9일이 바로 이제 대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죠. 1년도 안 남은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크게 움직일 것이고 그리고 빠르게 움직인다는 것이요. 제가 아까 시장을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3%, 4%씩 꾸역꾸역 올라가는 종목들, 그냥 20%, 30% 그냥 한 번에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계속 발생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바로 정책주다. 이 부분 이제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제가 고객 예탁금에 대해서 제가 한 달, 두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5년 전에 고객 예탁금이랑 지금 현재 고객 예탁금은요, 차원이 틀립니다. 과거에는 많아봤자 뭐 20조, 30조 규모라면 지금은 60조, 70조 규모이기 때문에 시장에 돈이 쏠리는 흐름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쏘는 종목, 100%, 200% 쏘는 종목들이 못해도 400%, 500%씩 쏠 수 있는 그런 장세가 바로 지금 장세고, 거기에 또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이제 정책주 분야다. 이렇게 좀 말씀해 드리겠고, 그리고 인맥주 같은 경우에는 대선이 끝나면 바로 제로 소멸로 바로 이제 주저앉습니다. 하지만 정책주 같은 경우에는 대선이 끝나고도 계속 상승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눈여보셔야 됩니다. 인맥주 같은 경우에는 대선이 끝나기 전, 뭐 대선이 임박했을 때 이미 재료 소멸로 다 빠지는 부분, 오늘 이재명 관련주 보시면 재료 소멸의 움직임이 살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정책주란 것은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도 임기 초에 크게 올라가는 모습들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보셔야 되고, 그리고 정책주는 기본 상승하면 500%씩 상승합니다. 이 부분도 보셔야 되고, 그러면 과거에 어떤 대선주들이 크게 움직이는, 어떤 정책주들이 크게 움직였는지 제가 차트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정책주를 찍어야 되는 이유, 이 종목들을 보시면 이제 납득이 가실 겁니다.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밀었던 정책, 바로 4대강이죠. 4대강 관련주, 이화공영 그리고 특수건설, 이 두 개 종목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정책주 날아갔다는 것이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7년, 2008년 요 시즌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년 만에 정책주 이슈를 타고 1년 만에 무려 3,800% 움직였습니다. 380%도 아니고요. 3,800%가 움직인 종목이 바로 이화공영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흐름이죠. 정책주의 힘입니다. 그리고 특수건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수건설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점 대비해서 쭉 상승해서 1,500%. 1년 만에 1,500% 갔다. 150%가 아닙니다. 1년 만에 1,500% 올라갔고요. 자, 정책주 이렇게 강하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던 아가방 컴퍼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관련된 종목이죠. 자, 아가방 컴퍼니. 자, 저출산 정책을 가지고 상승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해서 1년 만에 무려 1000%, 10배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가지고 대북 평화 정책 계속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부산산업이라는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부산산업이라는 종목 단기간에 한 5개월 만에 바로 800% 정도 상승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아TI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크게 상승한 모습, 단기간에 그냥 500%, 600%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책주로 엮이는 종목은 기본 500% 이상 상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200%, 300% 올라오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대통령이 바뀌어도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만약에 이 시장에 큰 뜻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매수를 하셔도 상당히 좋은 흐름이다. 이 부분 강조드릴게요. 지금 후보들 간의 지지율이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계속 시장의 수급은 정치 테마주 그리고 정책주, 인맥주로 계속 몰릴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렸지만 단기간에 수익을 크게 내실 분들은 이 부분에 꼭 집중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애플카 협력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올해 초에도 애플카 이슈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조금 기업이 바뀌었습니다. 네. LG와 SK그룹으로 바뀌었는데 올 초 이슈가 다시금 등장을 한 거기 때문에 좀 네. 주가에 선반영된 건 아닌지, 앞으로 좀 네. 상승 여력은 계속해서 있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이 참 많으실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참 좋은 질문을 또 해주셨는데, 뉴스라는 것이 한 번 나오고 또 재탕이 아니겠습니까? 이 그렇죠. 시장이란 것은 항상 악재도 그렇고 호재도 그렇고 두 번 이상 나오면 시장에 영향 끼치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애플카 이슈가 두 번에 걸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것이 재료의 속성을 보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료의 속성은 딱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국내 이벤트냐 아니면 글로벌 이벤트냐, 요 두 개를 봐야 되는데, 마그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외국계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LG 마그나 관련된 이슈는
글로벌 이벤트로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이벤트로서 재료의 속성이 과연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이 부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 재료가 과연 두 번에 걸쳐서 나왔는데 이 재료가 또 상승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앵커에 질문해 주셔서 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 이 부분을 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애플카 관련된 이슈를 잘 보셔야 되냐면, 제가 아까 시장 말씀드리면서 유동성과 관련된 이슈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유동성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기술주가 조흐름이 나온다라고 말씀해 드렸죠. 기술주가 상승하기 때문에 4차 산업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은 계속 조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첫 번째 이유로 좀 이제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제가 과거에 항상 강조드렸던 제품 수명 주기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이 인간도 결국에 태어나고 아기 유년기를 거치고 성장기를 거치고 청년기를 거치고 장년기를 거치고 노년기를 그러고 죽잖아요. 우리 인간도 결국에 태어나면 죽고 그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 제품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출시가 되면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요 4개의 사이클 거치고 그러고 없어지는 부분이거든요. 미래차, LG 반응과 관련된 건 미래차 부분입니다. 미래차는 제품 수명 주기론상 도입기에 위치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여기서 투자 매력을 또 이제 찾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해 드리겠고,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드린 것이지만 이 국내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나와봤자 20%에서 30%밖에 안 나옵니다. 하지만 글로벌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100% 이상의 변동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50%, 60% 상승해도요 40%, 50% 더 올라갈 수 있는 게 바로 글로벌 이벤트다, 이렇게 강조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시 종목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이벤트가 얼마나 강력한 이슈인지 제가 한번 예시 종목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동방이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쿠팡이 올 초에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동방이라는 종목이 무려 500%가 상승했는데,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쿠팡이 만약에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을 했으면 과연 500%까지 날아갔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못 날아갔단 말이죠. 만약에 코스피, 코스닥 상장한다 했으면 국내 이벤트였기 때문에 많이 상승해봤자 30%, 40%밖에 상승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나스닥에다 상장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글로벌 이벤트죠. 그래서 상당히 크게 상승한 흐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른손이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손, 작년에 무려 일주일 만에 무려 4배가 상승한 종목인데, 자, 우리나라에서 만든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어디서 상 받았나요? 우리나라 청룡영화상 받았나요? 아니죠. 저기 미국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것 또한 국내 이벤트가 아니라 글로벌 이벤트라는 것이죠. 저점 대비해서 바로 그냥 200% 상승하는 그런 모습 우리 시청자분들이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게 바로 글로벌 이벤트다라고 말씀해 드리겠고, 자, 그리고 이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자, 일론 머스크가 우주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가지고 우주 관련된 종목으로서 저점 대비해서 거의 150% 정도 상승한 그런 모습들.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위지트, 테슬라 차량을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게 한다는 그런 이슈가 터지면서 저점 대비해서 무려 250% 상승하는 그런 모습도 나왔습니다. 결국에 국내 이벤트는 변동성이 적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이벤트는 3개월 저점 대비 100%의 변동성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LG 마그나 관련된 요 이슈를 글로벌 이벤트로 보셔야 되고, 최근에 또 애플카의 이 실무진들이 우리나라 방문해가지고 또 회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요 종목, 요 이벤트도 상당히 강력한 재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이벤트이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장 별별 이슈 3가지를 함께 체크를 해봤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정리해 보고요. 다음은 종목 분석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시장이 주목했던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장에 특별했던 종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개의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 특별 종목 한전산업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원전 관련주들 강세 흐름 보인 가운데 한전사업 같은 경우에는 2자릿대 강세로 장을 마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의 역할 때문인데요. 원전산업 육상 공약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 원전 관련주들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는 오후장 들어서 탄력이 더욱더 좋아졌습니다. 2시 구간에는 변동성 완화 장치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특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후성 함께 살펴보시죠. 탄소 배출권 대표 관련주죠. 탄소 배출권 가격이 급등했다는 소식과 함께 이 정부가 산업 에너지 탄소 중립 연구 개발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장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특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5G 관련주 KMW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 중인 1조 달러 규모의 물리적 인프라 투자안의 하원 표결이 이달 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인프라 예산안에 광대역 통신망 교체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부각을 받으면서 오늘장 시세가 나왔는데요. 7%대 강세로 장을 마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특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관련주 우리기술 투자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 시점이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암호화폐 시장이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6천만 원에 근접했다는 소식이 들려주면서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기술 투자도 오늘 상승 탄력을 받았는데요. 장중 견조한 움직임이 지속이 됐고요. 5거래일째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특별 종목입니다. 카카오뱅크 오늘장에서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기관의 1개월 의무보호 물량이 해제됐다는 소식이 들려주면서 오버행 우려로 인해서 카카오뱅크가 4%가량 낙폭을 보인 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가 있는 종목들 참 많았는데 이 중에 5가지를 저희가 한번 추려봤고요. 여기서 좀 가장 궁금한 종목 딥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산업 먼저 확인을 해볼 텐데 한전산업은 좀 대표적인 원전 관련주이기도 하죠. 올 여름에 좀 많은 주목을 받았다가 좀 수그러드는 듯 했거든요. 그런데 앞서 정책주에 대한 중요성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정책주로 좀 다시금 연결이 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책주로서 변동성이 나온 것이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이 정책주는 변동성이 500% 정도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이제 뭐 홍준표 그 후보가 원전 관련된 공약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원전에 조금 더 투자를 하겠고 그리고 원전을 조금 더 지원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이슈로 좀 상승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홍준표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들도 이렇게 원전과 관련된 얘기들을 계속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원전이 또 시장 규모 자체가 거의 뭐 1, 2조 단위가 아니라 거의 뭐 몇백조, 뭐 정말 많게는 몇천조 규모의 시장 규모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수급이 몰린다면 더 크게 몰릴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 관련된 종목 우리가 좀 잘 눈여겨보셔야 되겠고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책주로서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 저점 대비해서 몇 프로 정도 상승했냐면 한전산업이라는 종목이 저점 대비해서 260% 정도 상승했습니다. 근데 이 260% 상승이 글로벌 이벤트도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정부 정책주 이슈도 포함이 됐습니다. 빌 게이츠가 소형 원자로 관련된 이슈를 하면서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이 한 100% 정도 상승하고 그 이상으로는 100% 정도 또 정부 이슈로 좀 상승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정부 정책주로 이슈가 나오면 한 100%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정고점 돌파가 가능한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저점 대비해서 뭐 200%나 상승한 종목을 더 간다고 얘기하는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 하시겠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부산산업 800%까지 움직였고요. 대하TI 600%까지 움직였고요. 이화공업 3000% 움직였고 그리고 아가방 컴퍼니 10배 올라갔습니다. 그런 종목에 비해서 지금 한전산업이 이렇게 상승한 것은 정말 이
적게 상승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부분 좀 이제 유념하셔가지고 한전산업 이런 종목들 원전과 관련된 정부 정책주 잘 보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월봉상의 흐름을 보시더라도 추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월봉상 정배열로 만들어지는 그런 자리입니다. 지금 5월, 10월, 20월, 120월, 60월 선. 60월선이랑 120월선만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나와 있지, 만약에 60월선과 120월선 간에 골든 크로스가 나와버리면 이 종목이 다시 지금 어떤 시세가 나올지 모른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한전산업뿐만 아니라 뭐 일진파라든지 뭐 우진이라든지 한전기술이라든지 뭐 서전기전이라든지 이런 원전주도 있습니다. 지금 자리가 다 똑같아요. 그런 종목들 계속 눈여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전 관련주들 정책주로서의 상승 동력이 충분하다. 이제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한 종목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끝내면 너무나도 아쉽기 때문에 비트코인 관련주로 유명한 종목이죠. 우리기술 투자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이퍼링 이야기 오늘 참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네. 좀 줄어들면서 맞습니다. 비트코인이 다시금 강세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네, 네. 우리기술 투자, 우기투라고도 불리는데 이 네. 종목 다시금 좀 강세 전환 네. 가능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강세로 좀 갈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슈를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고용 지표에서 쇼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달러 자체가 약달러 구간, 그리고 이제 저금리가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투자자들의 심리가 지금 이제 가상화폐 가격을 계속 키우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좀 있으면 비트코인 또 6천만 원 돌파를 또 이제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우리 기술 투자가 아마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 3월달, 4월달 이때 한번 큰 상승이 한번 나와주고요. 그다음에 거래량 없이 계속 하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하락을 하면서 같이 하락을 했는데 이번에 좀 상승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이 상승한 만큼 우리 기술 투자는 상승 탄력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상승한 부분만큼은 어느 정도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 기술 투자뿐만 아니라 뭐 위지트, 비덴트 뭐 이런 가상화폐 관련주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도 지금 자리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이것도 글로벌 이슈로서 보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겠고, 한전기술은 정책주 이슈로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이슈로 이렇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로 인해서 다시금 시세를 분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두 종목 모두 뭐 보유하셨거나 관심 있게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요, 오늘 가격 전략이나 아니면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특별 종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별 5개의 종목들을 중간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화제별 종목들 AS를 저희가 함께 도와드리는데요. 오늘 어떠한 종목들 한번 도와드릴지 제가 하나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S 종목은 에코캡입니다. 지난달 30일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딱 일주일이 지났어요. 일주일 만에 최고가 5,450원을 터치하면서 15%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거래일과 오늘 조금 급등을 보이고 있는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대응 방법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방송상으로는 제가 목표가를 5,400원 드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 목표가를 돌파해서 상당히 좀 기분이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왜 에코캡이라는 종목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지, 그리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복습하는 시간을 좀 가져드리자면, 제가 아까 방금 전에도 글로벌 이벤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에코캡 같은 경우 최근에 제2의 테슬라라고 할 수 있는 리비안, 이 리비안의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로서 이 리비안 상장 기대감이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리비안이라는 회사는 제2의 테슬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비안이라는 기업은 글로벌 종목으로서
글로벌 이벤트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이벤트 이슈를 타고 상당히 크게 좀 상승한 그런 모습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거 보시면요. 상한가가 한번 풀리는 그런 꼬리가 살짝 있는 그런 양봉 흐름이 나왔는데 뭐 요런 양봉 캔들은요. 사실상 항상 뭐 강조드리지만 땡큐한 양봉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강한 흐름이 들어온 종목은 아무리 조정이 나오더라도 웬만하면 요 몸통으로 훼손 안 하는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몸통으로 훼손 안 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그리고 바로 상승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에코캡이라는 종목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글로벌 이벤트 종목은 강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이벤트 관련된 이슈 계속 눈여겨보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기서 제가 기술적 분석에 대한 강의도 한번 해드렸죠. 쌍봉의 저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 이 시세는 정고점을 돌파할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다 라고 강조 드렸습니다. 결국에 정고점 돌파 하거나 또는 터치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죠. 시세가 상당히 강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에코캡이라는 종목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기술적인 흐름도 잘 한번 배우시고요. 그리고 글로벌 이벤트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더 깨닫고 가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단 일주일 만에 목표가에 도달을 한 에코캡이었습니다. 땡큐 양봉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기분 좋게 조금 대응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함께 체크해 볼 텐데요. 지난달 10일 날 이야기를 했던 종목인 것 같아요. 최고가가 22,600원으로 19%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LG 얘기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종목도 그에 대한 좀 수혜를 기대해 봐도 좋을까요? 네, 맞아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LG 마그나 관련된 이슈로 제가 한번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일단 사실은 이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추천주로 가지고 나오고 싶었습니다. 정말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저번에 또 한번 추천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좀 못 가지고 나왔는데 사실 이 종목도 좀 좋다. 한 번 더 우리가 지켜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제가 이제 AS 종목으로 가져왔거든요. 일단 LG 마그나와 관련된 이슈가 엮인 거 우리 시청자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이벤트, LG 마그나의 이슈이기 때문에 글로벌 이벤트 관련된 종목이라는 점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또 기술적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21선과 61선 사이에서 이렇게 쌍바닥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런 흐름은 또 단기적으로 급등이 한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눈여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61선의 지지가 계속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지금 이렇게 21선, 61선 사이에서 5일선의 쌍바닥을 그리는 흐름이기 때문에 정고점 충분히 터치가 가능할 것이고 혹여 신규 진입을 고려하실 분들도 한번 신규 진입 가능하겠다. 라고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쌍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 급등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규로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신 분들도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요, 너무나도 궁금해서 안 물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홈센터 홀딩스인데 최고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2,145원, 51%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2주 만입니다. 아니, 2주 만에 50%가 넘는 수익률 말이 됩니까? 네.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이 주식시장을 뭘로 비유를 하냐면 이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외나무 다리요? 그렇죠.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려면 균형을 잘 잡아야 되잖아요. 그 균형은 바로 정책주와 그리고 글로벌 이벤트다. 이렇게 두 개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제 뭐 신성 델타테크라든지 또는 에코캡이라든지 이런 종목은 글로벌 이벤트고 네. 홈센터 홀딩스는 결국 정책주 아니겠습니까? 정책주는 무려 500% 상승하는데 지금 50%밖에 상승 안 해요. 예, 그래가지고 이것도 저는 이제 만족을 못하는 그런 네. 수익률이다. 51%인데도. 예, 네. 그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종목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릴 때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좀 상승하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의 주요 정책인 대구 경북 신공항 관련된 이슈로서 경북 지역에서 레미콘 사업을 하고 있는 이 홈센터 홀딩스가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나서 상승하고 그리고 또 상승하고 또 이렇게 눌림목 나올 때도 공략을 계속 하세요. 이 종목 눌릴 때 거래량 없이 빠질 때 공략하시면 큰 수익 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또 이제 상승하고 또
상승한 그런 모습인데 저는 더 상승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꼭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글로벌 이벤트 그리고 단기간에 이렇게 2주 만에 50% 60% 수익 내고 싶으면 정책주 꼭 눈여보셔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너무 널려 있어요. 정책주가 진짜 50% 60% 이렇게 제2기업 홈센터 홀딩스가 될 만한 그런 종목이 정말 널려 있습니다. 예, 그런 종목 꼭 우리 시청자분들이 잡으셔야 되고 그 종목은 제가 또 한 종목 준비를 했거든요.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종목이 널려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제 눈에는 안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남의 수익이 아니라 내 수익이다, 내 수익률이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요. 오늘 이 방송 시간뿐만 아니라 그 외의 시간도 함께 활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암행어사 전문가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포털 사이트에 슈팅 스탁 단 4글자를 이렇게 적어주시면요. 홈페이지로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지금 만나 뵙고 있는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사진이 딱 등장을 해요. 그럼 그 아래에 방송 보기를 이렇게 누르시면요.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11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10시 50분에 저 방송이 끝나니까 10분 뒤에 바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나는 조금 이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는 게 낯설고 너무 귀찮고 어색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함께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신 다음에 대시기만 하셔도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남의 수익이 아니라 내 수익으로 만들 수 있는 그 황금 비법들 함께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황금별 계속해서 방송 중에 암행어사님께서 오늘 또 특별한 종목을 말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황금별 종목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저희 다양한 종목 AS 종목들 먼저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암행어사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시간, 이 시간만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바로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입니다. 정말 관망세가 짙은 시간, 내 종목은 어떤 걸 담아야 되는지 많은 분들께서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오늘 추천해주는 황금별 종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방송 초반부터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좀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어떤 종목 갖고 오셨나요? 일단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균형이 정부 정책주와 그리고 이제 글로벌 이벤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방송상에서 오늘 공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글로벌 이벤트와 관련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이벤트 하면 이제 LG 바그나 요 이슈가 지금 시장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첫 번째로 강조드릴 종목 바로 3기라는 종목입니다. 네, 3기란 종목이고 LG화학과 그리고 LG전자의 전기차 부품 관련된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차트상 흐름을 보시면 정배열 유지가 되면서 장대 양봉이 뜨고 그리고 이제 음봉이 몸통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 추천드려가지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드렸던 그런 종목들과 매우 흡사한 그런 자리다라고 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3기의 차트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항상 최근에 시장 자체가 그렇게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정배열 위주의 종목을 잡으셔야 수익이 좀 빠르게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5선, 10선, 20선, 60선의 정배열 구간이 완성되어 있는 부분 우리 시청자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대량 거래량이 한번 포착이 되고 나서 그리고 이 몸통 안으로 이 양봉의 몸통 안으로 음봉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음양 패턴으로서 다음 캔들에서 다시금 정고점 돌파하는 양봉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이벤트라는 것은 저점 대비 100%의 변동이
변동성이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변동성이 저점 대비해서 58% 나왔어요. 그러면 못해도 40% 정도는 변동성이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3기라는 종목 주목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해 드리겠고, 제가 과거에 신성 델타테크 추천을 드릴 때도 여기서 추천을 드렸죠. 양봉 그리고 음봉 그리고 나서 단기적으로 급등했잖아요. 지금 3기를 보시더라도 양봉으로 음봉 그렸죠. 아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 제시해 드릴게요. 시가 이하로 분할 매수 잘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목표가 단기적으로 7,000원, 단기적으로 7,000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5,000원짜리 이렇게 밴드 잡아 드릴 테니까 한번 이 종목 관심 가져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이벤트 애플가의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 3기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에서 분할 매수를 의견 잡아주셨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7,000원, 손절가는 5,000원으로 밴드 제시해 주셨습니다. 관심 있는 종목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보신 다음에 앞으로의 흐름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가 추천해준 오늘의 황금별 화면으로 다시 만나볼게요. 네, 암행어사 전문가님과 함께한 이 시간이 너무나도 짧습니다. 1시간이 왜 이렇게 짧게 느껴지는지. 아니, 저희가 오늘 이렇게 공약주 이야기를 하면서 글로벌 이벤트 이슈는 다뤘단 말이죠. 네. 그런데 정책주, 그 두 가지 스탠스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정책주는 도대체 어디서 할 수 있는 걸까요? 네, 이 정책주는 제가 이제 제2의 홈센터 홀딩스를 해가지고 단기간에 또 한 50% 정도 도전을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을 제가 하나 뽑아놨습니다. 지금 널려있다 했잖아요. 그 종목은 제가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온라인 무료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공개를 할 것인데, 지금 사회 문제를 따져보시면요. 지금 부동산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가지고 부동산 정책주, 범양건이 그냥 저점 대비해서 바로 250% 정도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저출산 관련주 아직 상승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관련주 아직 상승이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출산 아니면 일자리 요 두 개 중에서 다시 한 번 더 50%짜리 종목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자리 관련주 한 종목 보고 있고요. 그 종목은 제가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공개를 해드릴 것이니까, 홈센터 홀딩스 50% 하는 거 보셨죠? 이 종목 잡으셔가지고 단기간에 빠르게 50% 한번 도전해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루 만에 글로벌 이벤트부터 정책주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무료 방송을 통해서인데요. 무료 방송 참여하는 방법 정말 간단한 거 알고 계시죠?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포털 사이트에 슈팅스타 단 4글자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링크가 쫙 뜨는데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보입니다. 화면을 내려가시면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얼굴이 등장을 하고요. 사진 아래 불이 깜빡깜빡 거리실 텐데 그 사진 아래에 있는 그 발을 찰칵하고 누르신다면 지금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저희 방송 잠시 후 마감이 될 예정인데요. 10시 50분에 마무리가 된 다음에 11시부터 전문가님과 함께 또 다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방송에서 못한 이야기, 하지 못했던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듣고 싶으시다면 무료 방송 꼭 참여해 보시고요. 나는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는 게 너무나도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카메라를 여신 다음에 그냥 대시기만 하셔도 자동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활용하셔서 여러분 꼭 황금길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 뜻깊은 시간, 이 암행어사 전문가님과 함께해서 더욱더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저녁 10시에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내일은 또 다른 전문가가 여러분들의 황금별을 떼어드릴 예정입니다. 어떤 전문가가 나올지 정말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10시에 채널 고정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